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교차 경주인 부산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은 시작하자마자 이변이 발생이 됐습니다. 1, 2경주 배당이 발생이 되면서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금일은 강자들이 포진되어 있는 편성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전일과는 다른 좀 안정적인 경주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부산 우스컵도 파업과 비파업으로 좀 양분된 편성이라는 점에서 한쪽의 완승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부산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우스컵 1경주입니다. 강동규가 여유 있을 것 같습니다. 주도로까지 발에 나갈 수 있는 강동규, 류근철의 선행 활약이 나갈 것 같아요. 한데 류근철을 지켜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크게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파업과 비파업이기 때문에 강동규의 뒤를 놓고 장경동, 성정환, 문영윤이 마켓 다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래저래 문영윤이 전일 선행 나섰다가 취입당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컨디션은 괜찮아 보였다는 점,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강동규가 문영윤의 전략적 연합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장경동하고 성종환의 마크 다툼인 것 같습니다. 장경동 쪽에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스컵 2경주입니다. 기형민이 전일 시속도 안 나오는 선수를 지켜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취입당하면서 벌점만, 경고만 3개 다 먹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은 정신 차리고 집중력 발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최성국을 타겟으로 하는 경주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짧게 취입해 나간다면 이영민과 최성국의 동반 입상, 최성국이 버텨내지 못한다면 이영민과 정용규의 전략적인 연합도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용규의 직선 취입발이 원체 좋은 것 같습니다. 최성국하고 또 정용규가 수도권 연합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두 선수가 뭉치면 오히려 이영민이 고전할 수도 있다는 점은 생각해 두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부산 우스컵 3경주입니다. 이태원이 시작감쪽이면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라권 선수들 강재원이 있고 이주연이 있습니다. 득점만 놓고 본다면 3번 박민호가 있기 때문에 이태원이 과연 누굴 챙겨줄 수 있느냐가,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가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 상황인 것 같은데, 이태원은 파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파업을 했어요. 그 점 때문에 파업하지 않았었던 김근영과 전략적인 연합 펼쳐 나간다면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의외로 좋은 배당까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파업하지 않았었던 이태원과 김근영의 연합을 우선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면서, 강재원이 또 이태원하고 연합과 김근적에서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마크 정도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스컵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이진웅하고 김동원, 파업하지 않았었던 두 선수가 전략적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동원이 전에 마크 뿌리치고 때렸다가 아쉬움을 남긴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진웅은 여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여유가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금일만큼은 파업하지 않았었던 두 선수, 딱히 외선에서 딴지 걸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이진웅과 김동원의 전략적 연합 최근형까지 3차권 한번 기대해보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경주하고 6경주는 본론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산 우스컵 1경주부터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우스컵 1경주입니다. 강동규가 전일 기다리질 않았어요. 직접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몸 상태가 좋다는 거 강동규가 과시를 했죠. 금일도 편성면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강동규의 강공승부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류근철을 활약이 나가면서 지켜주느냐, 짧게 가져갈 것이냐 관건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충청권에서 정덕이하게 도움을 받고 있는 강동규, 류근철하고 도로훈련 할 때는 만납니다. 한데 파업과 파업하지 않았었던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강동규가 굳이 류근철을 활용해는 나갈 것 같아요. 지켜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동강대 넘어서게 된다면 결국 강동의 뒷자리를 놓고 장경동, 성정환, 문영윤이 마크 다툼 펼쳐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강동규 입장에서는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문영윤, 전일 때리기도 했어요. 막판 힘 빠지다 보니까 버티진 못했습니다. 선발급 시속밖에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확실하게 몸이 살아났다는 거 보여줬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강동규 입장에서는 3번에 6번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3번하고 6번의 전략적 연합 쪽에 3번하고 6번, 3번과 6번의 전략적 연합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객관적인 기량만 놓고 본다면 3번, 6번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것 같겠고, 6번이 막혀 나가지 못하면 3번의 뒷자리를 1번하고 5번이
마크 다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성종환이 외선에서 병주 타고 날아갔습니다. 저치기 시도 해봤었는데 넘어가지 못했어요. 강동균 상대로 넘어서긴 어렵죠. 장경동은 문영윤하고도 연합이 가능합니다. 내선 확보가 유리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3번의 뒷자리를 마크 다툼 펼쳐 나간다면 1번과 5번 순으로 자리 잡으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3번과 1번의 동반 입상이 아무래도 좀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3번, 6번을 주력 승부로 적극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성종환하고 장경동의 마크 다툼에서는 3번과 1번의 동반 입상을 함께 가져가고 싶은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6하고 3일 두 차권 공략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 만약에 변수가 발생이 된다면 성종환이 강동규 뒤만 노리려고 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근데 유근철이 힘을 쓰게 된다면 후미를 장경동이 마크에 나가거나 문영윤이 외선에서 마크하게 된다면 오히려 강동규가 류근철과 힘 대결에서 퍼지게 된다면 2번 1번이나 2번 6번으로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류근철도 강동규와 힘 대결에서 밀렸습니다만 내선 잡고 힘을 쓰게 된다면 11초 때 중반 끊어내죠. 그 시속이면 장경동 마크라든지 문영인이 쫓아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성종환은 강동규만 바라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2번 1번, 2번 6번은 노림수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은 3번 6번 쪽에 우선 하시되 3번하고 1번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부산 우스급 이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이영민 전일 시속이 나오지도 않았었던 선수를 지켜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취입당하면서 2차권에 머물렀습니다. 무려 경고를 3개나 먹었어요. 3개면 거의 한 회차 정지로 이어질 수 있는 높은 점수라는 점인데, 금일은 정신 바짝 차리고 경주에 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영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최성국을 타겟으로 하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최성국이 힘을 쓰고 이영민이 밀착 마크 나가면서 주입기에 살려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최성국 또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이영민이 최성국을 상대로 저치기나 직선 추입발 크게 살려나갈 수 있는 입장 아니에요. 못 달 수도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5번하고 6번은 전략적인 연합인데 복승까지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6번의 승부거리가 길어진다면 정용교 전을 직선에서 차 나오는 거 보니까 상당히 가벼웠습니다. 5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5번하고 3번의 전략적인 연합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5번 6번하고 5번 3번이에요. 5번 6번하고 5번 3번 두 차권, 5번과 6번 쪽 매우 기대되는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배당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공태욱이 때립니다. 정용교가 몰고 가고 최성국, 이형민 순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정용교 전일 상당히 가볍게 머리 들고 추입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오히려 최성국을 상대로 이형민이 넘어서려 가다가 퍼지게 된다면 오히려 정용교의 버티기 가능성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3번하고 7번 동반 입상이라든지 3번하고 6번 정도는 저 이형민 하는 거 봐서 상당히 좀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정용의 직선 추입발이 원체 좋기 때문에 전략적 연합 펼쳐 나간다면 37하고 36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5번 6번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5번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스급 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이태원 혼자 달아나도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태원의 후미를 누가 마크해 나갈 것이냐 관건인 것 같은데, 광주팀 강지원 있고 북광주팀 이주연이 있어요. 이태원은 북광주에서 동광주로 갈라졌죠. 아무래도 전라권 선수들이 무려 3명이나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태원 입장에서는 강전 이주연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전주가 아니라 도로훈련 하면은 만나고 있는 선배들이기 때문에 이태원이 이들과 호흡 맞춰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자세하게 살펴본다면 아무래도 파업했었던 파업파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민호 파업했죠. 정리성 파업했습니다. 이주연도 파업했어요. 강전도 파업을 했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태원 입장에서는 굳이 파업파들 챙겨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오히려 파업하지 않았었던 김근영을 뒤에다 달고 쏘게 된다면, 김근영도 견제 가능하죠. 상황에 따라서 힘을 쓸 수가 있어요. 11초 때 한 중후반까지 끊어주면 이태원의 견제력이라면 후미권에서 나올 만한 선수가 없습니다. 그 점 때문에 좀 파업하지 않았었던
4번과 3번의 동반 입상을 좀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주 분위기가 아무래도 강재원이나 박민호 쪽으로 배당이 많이 팔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파업하지 않았었던 4번과 3번의 동반 입상이 성공한다면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4번과 3번 동반 입상 쪽을 4번과 3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을 한번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강재원 노력은 한 것 같습니다. 전일도 분위기 좋았다가 역전당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는데 이태원의 뒤를 빼앗으면 됩니다. 쫓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 점 때문에 4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4번하고 3번입니다. 4번하고 2번이에요. 두 차권 중에서 4번과 3번 쪽, 4번과 3번 쪽 경제 중심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이태원이 파업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초조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김근영과 협공을 펼쳐 나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발목을 잡힐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박민호가 때립니다. 강재원이 몰고 가요. 그들을 뭐 정의성이라든지 뭐 이주연이 앞장서게 된다면 오히려 강재원이 직선에서 취입발 살려나가면서 배당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주연이 끝까지 버텨내긴 버겁죠.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2번하고 6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4번이 무너지게 된다면 2호나 26은 노림수로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시속감 쪽이면서 월등하기 때문에 이태원을 놓고 후착 찾기 고만고만할 것 같은데, 전 파업하지 않았었던 김근영의 선정 가능성 의외로 좋은 배당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4.3 먼저 한번 과감하게 공략해 보자는 점, 4번, 2번을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수급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미진웅 확실하게 몸이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인터뷰 보니까 파업 기간 동안 부산팀 금정 가서 대민구에게 도움을 많이 얻었다라고 얘기했었던 이진웅이에요. 직전 회차 특별 승격 기회에 살려나가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컨디션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진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파업하지 않았었던 김동훈과 호흡을 맞춰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한 살 터울 중학교 선후배 들이라는 점에서 전략적인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김동훈이 몸싸움을 싫어해요. 전일도 몸싸움 병주 상황 걸릴 것 같으니까 때렸는데 종속이 다운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금일은 이진웅이 김동훈을 완벽하게 챙겨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중학교 선후배들 학교 함께 다녔었던 선수들이에요. 7번과 2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을 한번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과 2번입니다. 7번과 2번 동반 입상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7번과 2번 동반 입상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처럼 김동훈이 또 때려버린다면 최근형이 물고 가는 작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청평팀이라는 점에서 7번과 3번의 연합 정도는 차선으로, 7번과 3번의 전략적인 연합 정도는 뭐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7위하고 7.3입니다. 7.3하고 7위 두 차권, 7번과 2번 쪽 경제 중심 우선 하신 전략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요 아무래도 7번, 2번, 3번까지 이번 편성 매우 기대가 되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이번 편성 자체가 큰 이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황영근이 전일 마크로 갔는데 착수권까지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황영근이 마크로 착수권 진입하는 경주는 흔하지가 않는데 쫓아가는데 가볍게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선행 시속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시속감 정도 땡겨준다면요 황영근 버티기 정도는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배당이 만들어진다면요 아무래도 6번이 때립니다. 이만직 이창용 후미권에서 끌어내가지고 뒤 병주 태워버린다면 황영근이 그대로 끌어내서 힘으로 버텨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황영근이 버텨낸다면 김근영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황영근이 버텨낸다면 이진웅 정도는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6번, 2번이나 6번, 7번은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황영근이 때려서 버텨내긴 버거울 것 같아요. 넘어서게 된다면 7번, 2번 학교 선후배 7번, 3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수급 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용곤이 전일 병주 타고 날아갔습니다.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은 정신 바짝 차리고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용곤을 상대로 병주 태울 만한 선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파업파들이기 때문에 김용곤이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승현 있고 이규백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주도권은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이규백으로 활용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끝까지 버텨내긴 이규백 아직까지 몸이 올라오지 못했다. 다는 점에서 김용건이 직선에서 크게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크게 넘어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주석진이 밀착 막혀 나가면서 쫓아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뭐 주석진도 몸이 올라올 시점이 된 것 같은데 유독 몸이 올라오지 못했어요. 공백기 동안 훈련을 많이 안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자신감 찾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김영건의 뒷자리를 막혀 나간다면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7번과 3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7번과 3번의 전략적인 연합, 경제 중심을 한번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7번의 뒷자리는 아무래도 1번 김승현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은 때렸는데 때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때려서 본인이 시속이 나오질 않는다는 거 알기 때문에 김영건의 뒤를 막하는 작전으로 경주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7번과 1번 정도는 7번하고 1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73하고 7일입니다. 73하고 7일 두 차권 7번과 3번 쪽에 우선의 받아낼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 하는 거 봐서 김영건 참 답답합니다. 직전 회차까지는 적극적인 승부 펼쳐 나갔었는데 빠른 시속의 경주가 아님에도 몸싸움 털어졌었던 김영건, 오히려 이규백과 주석진, 박동수가 연합에 펼쳐 나가게 된다면 김영건이 넘어서다가 고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규백이 때려주고 박동수가 막혀 나간다면 3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3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어차피 이번 편성 대부분의 선수가 파워파들입니다. 그 점 때문에 뭐 이규백이 주석진 앞에서 때려주면 돼요. 박동수가 주석진 뒤를 물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3사나 3위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이런 편성에서만큼은 김영건 빠른 시속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정신 차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주석진과 연합입니다. 김승현 수도권 협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부산 우스급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강진원 전일 나름대로 힘을 써봤어요. 하지만 시속감 자체가 너무 좀 떨어졌습니다. 타종부터 때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팀 선배랑 협공 펼쳐 나가려고 하다가 고전했었어요. 팀 선배를 완벽하게 챙겨 나갔었다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결국 버티지 못했었던 강진원이라는 점에서 힘쓰기보다는 김다빈의 선행을 적극 활용해 나가면서 승부거리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직전 회차 강진원이 김다빈을 활용해 나갔었는데 간발의 차이로 수입 나서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는 광명이었었죠. 하지만 지금은 부산입니다. 바람 아닌 부산 선발 힘을 쓰는 선수들에게는 쥐약이에요. 반면 후미권에서 힘 빠진 선수 상대로 추입은 무난하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타협하지 않았었던 두 선수의 동반 입상 쪽 3번을 활용해 나갈 5번의 직선 추입발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3번입니다. 5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에 5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은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5번의 뒷자리를 놓고 이번 편성 뭐 전정원이라든지 정현호가 마크 다툼 펼쳐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전정원이 몸 상태만큼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5번하고 6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 3하고 5, 6입니다. 5번과 3번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차선까지 생각한다면 전정원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변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전에 김성근의 선전 한번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 김성근이 꼼짝 못하고 후미권에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하지만 금일은 김학철을 상대로 김성근이 제대로 된 타이밍 잡고 전정원이 막혀 나갑니다. 정현우가 후미권 막혀 나간다면 컨디션 좋았었던 두 선수가 연합 펼쳐 나간다면 김다빈이 넘어서지 못하고 고전하면서 강진원까지 함께 고전할 수도 있어요. 뭐 김성근 인터뷰에서 선행작전 나가니까 성적도 많이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금일 때려만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때려만 준다면 전정원, 정현우가 직선에서 빨려 들어가면서 강진원, 김다빈을 고전케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컨디션 좋은 6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1번이 버텨내면 6번과 1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6, 7하고 6하나는 노림수로 한번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기본적인 전략은 3번의 선행을 활용해 나갈 5번의 직선 취발입니다. 전정원 정도는 5번의 뒤를 물고 갈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산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 또는 지점에서 격렬한 책과 저희 설명 참조하시게 된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플레이스토어에서 KR레이싱 경륜왕 검색 후 다운 받으시게 된다면 컴퓨터와 핸드폰으로도 동일한 경륜왕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